국내 유일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올패키징 TV 주간 브리핑입니다. 2025년을 보내시고 다가오는 2026년은 포장 산업의 변화와 미래를 먼저 읽고 새롭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도 올패키징 TV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매주 새롭고 다양한 패키징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9일의 마지막 주간 브리핑 첫 소식은 2026년 포장 산업 전망을 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포장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포장 산업의 변화는 포장 기술이나 디자인에서 시작되지 않고 변화는 이미 포장 밖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이후의 PPWR 시행입니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 확대가 필요한 구조이며 이유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 핵심 수출 시장입니다. 2026년을 향해 본격화되는 PPWR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 무게와 부피까지 왜 이렇게 설계되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규제입니다. 이는 수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장재 공급사까지 책임이 연결되는 공급망 전체의 구조 변화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국내 탈플라스틱 정책의 재가동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탈플라스틱 정책이 다시 강화되면서 여러 포장기업과 관련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플라스틱 기반 포장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재 변화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전반에 부담을 주는 변수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위기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고 이는 곧 포장 원재료 산업과 포장 산업 전반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포장 기업들의 공격적인 시장 진입과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포장 산업은 매출 감소와 거래처로부터 원가 인하 압박이라는 이중의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2026년은 포장 산업이 성장의 해를 맞는 시기가 아니라 준비 여부에 따라 살아남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갈라지는 해라는 점입니다. 이제 포장 산업에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생존 전략과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포장 밖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럽 PPWR 적합성 선언서 기술 문서 준비, 친환경 포장 기술 시험 연구원과 함께하세요. 카드보드 플라스틱 콤비네이션 컵의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안쪽은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얇은 플라스틱 컵, 겉에는 종이, 즉 카드보드 슬리브가 감싸는 형태입니다. 플라스틱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겉면은 종이로 바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시각적인 친환경 이미지를 더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포장의 핵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설계 방식에 있습니다. 카드보드와 플라스틱은 사용 후 쉽게 분리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소비자가 한 번만 잡아당기면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재활용을 전제로 한 포장이 아니라 재활용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죠. 최근 유럽에서는 이 구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분리하지 않아도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카드보드와 플라스틱이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방식, 이른바 자가분리 구조입니다. 이 포장이 흥미로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카드보드 슬리브는 단순한 포장이 아니라 브랜드 메시지를 담는 공간이 됩니다. 정보 전달, 디자인, 캠페인까지 포장이 다시 말을 하는 매체가 되는 순간입니다. 카드보드 플라스틱 콤비네이션 컵 포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을 없애는 것보다 잘 쓰고 잘 돌려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 단일 재질만이 답이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까지 함께 고민한 포장, 그게 바로 이 포장이 가진 의미가 아닐까요? 골판지 전문 제조사 리더스 코스메틱 골판지 사업부. 최근 핀란드의 메짜 스프링은 신선 과일과 채소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퍼넷을 대체하기 위한 목재 섬유 기반 포장 용기를 공개했습니다. 이 포장은 기존 플라스틱 과일 용기를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며 PPWR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전형적인 선제 대응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PPWR의 본격적인 의무 시행 시점이 2030년임에도 불구하고 메짜 스프링이 2026년 1월부터 시장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규제가 시행된 이후 급하게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유통 환경에서 포장의 성능과 적합성을 미리 검증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유럽의 과일 신선식품 포장 시장은 연간 수십억 개 단위의 퍼넷이 사용되는 대형 시장입니다. 이 영역에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경우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효과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친환경 소재를 개발했다는 의미를 넘어 규제, 시장, 기술을 동시에 고려한 PPWR 대응 포장 전략의 방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2030년까지 준비한다는 국내 많은 수출 기업들이 참조할 내용입니다. 친환경 연포장재 제조기업 대륙포장산업. 유럽 포장 산업이 PPWR, 즉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 시행을 앞두고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활용 플라스틱, PCR 공급 부족입니다. 최근 유럽의 재활용 전문 기업 인터제로는 2030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약 100만 톤 규모의 고품질 PCR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전망은 PPWR에서 요구하는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비율을 현재의 재활용 인프라와 공급 능력으로는 충분히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식품 포장에 사용 가능한 고품질, 식품 접촉용 PCR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은 EU를 기준으로 한 전망이지만 그 영향은 유럽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후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들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PCR 확보 경쟁은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원자재 부족 문제가 아니라 포장 설계와 소재 전략 자체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PCR 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거나 대체 소재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국내 관련 산업에서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수축 라벨 에코PP 생산기업 동일화학공업. 오늘은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재활용을 좌우하는 요소, 바로 박스 포장용 테이프 이야기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포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골판지 상자 자체를 아무리 재활용 가능하게 설계해도 테이프 같은 작은 비재활용 소재가 재활용 공정을 오염시키면 결국 상자가 재활용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해외 업계에서는 종이 기반 포장 테이프를 해결 카드로 제시하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종이 테이프는 골판지 상자에 붙인 채로도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돼 소비자가 테이프를 떼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펄프가 재활용 공정으로 들어갈 골판지 상자의 품질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다릅니다. 종이 테이프는 가격 부담 때문에 현장에서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테이프는 그냥 싸고 강하면 된다는 인식이 가능하고 종이의 재활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럽 수출을 하는 기업이라면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테이프 단가가 아니라 재활용성 리스크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PPWR 시대의 본질은 포장재를 바꾸자가 아니라 포장 시스템 전체를 재활용 가능하게 증명하라는 흐름입니다. 골판지 상자의 재활용성을 지키려면 이제 테이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로만 종이 테이프가 아닌 재활용성에 문제가 없는 환경표제 UL248로 인증을 받은 진짜 종이 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포장재 수성 코팅 전문 기업 KWC. 오늘 만난 포장은 설명이 필요 없는 포장이었습니다. 선반 앞에 서는 순간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 병으로 향합니다. 와인병이 아니라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독일 모젤 지역의 와인으로 리슬링과 로제, 와인의 색 자체가 디자인이 됩니다. 이 포장의 핵심은 그래픽이 아니라 형태가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병의 실루엣만으로 계절과 감정을 말합니다. 와인을 잘 몰라도 고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포장이 말을 거는 순간입니다. 일회용 식품 포장용기 제조기업 지원. 2026년 글로벌 포장 산업은 다시 한번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세계 포장 기술의 흐름과 실제 산업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2026년 올패키징 참관단은 중국의 시노팩, 차이나 플러스, 그리고 인터팩, 이렇게 세 개의 핵심 전시회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먼저 3월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시노팩 2026입니다. 시노팩은 포장기계와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기술, 인쇄 등 다양한 포장 분야 중심으로 아시아 포장 산업의 현재와 속도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전시회입니다. 다음은 중국 상해에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차이나 플러스 전시회로, 차이나 플러스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 규모의 플라스틱 소재 전시회로 포장재 원료, 친환경 소재, 재활용 기술, 그리고 미래 소재 트렌드까지 글로벌 포장 산업의 방향성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포장재, 필름, 용기, 소재 기업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전시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전시회가 있습니다. 바로 3년마다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인터팩입니다.
2026년 인터팩은 5월 8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됩니다. 인터팩은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전 세계 포장 산업의 기술, 철학 그리고 미래 전략이 집약되는 무대입니다. 포장기계, 가공, 충전, 소재, 물류까지 포장 산업 전 밸류 체인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전시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인터팩은 지속 가능성, 자동화,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기술 경쟁이 펼쳐질 것이며 PPWR 시대의 포장 산업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패키징 글로벌 참관단은 단순히 전시장을 둘러보는 일정이 아니라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발전을 직접 보고 각 기업과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글로벌 포장 산업의 변화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싶다면 올 패키징과 함께하는 글로벌 포장 전시회 참관단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참관단 일정은 올 패키징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인쇄 및 가공 전문 기업 세흥 SP. 포장은 더 이상 단순한 보호 수단이 아닙니다. 이제 포장은 지속 가능성, 규제 대응, 유통 효율, 소비자 경험까지 아우르는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 적용되는 EU PPWR, 즉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은 포장 설계와 구조, 재질 선택 전반에 대해 명확한 기술적 이해와 설명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장 기술자의 역할과 전문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포장 기술 전문 교육은 포장기사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분은 물론 포장 구조와 기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1년에 한 번뿐인 포장기사 시험, 그리고 포장의 세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준비와 여정을 2026년 3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경기 안양 올패키징 교육장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패키징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완성도 높은 친환경 연포장을 제조하는 신일인더스. 2025년 바쁘게 달려온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갑니다. 올해도 올패키징 TV를 구독해주시고 함께 포장의 변화를 고민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PPWR, AI 시대의 도래는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왔던 포장과 산업의 기준에도 분명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고와 홍보, 기술과 규제, 그리고 포장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패키징은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포장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포장이 단순한 보호를 넘어 가치와 경쟁력이 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국내 유일의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